생활법률 1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위반서부터 살펴보죠. 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 교통신호기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이전, 손괴 등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이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로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 도로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이렇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공개된 장소를 도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다 도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도로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를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 8쪽에 밑에 보면 그 조그만한 그 별표 표시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가스 충전소 내 가스 주입구역, 호텔이나 백화점 내의 주차장, 뭐 여기 대형마트 있죠? 이마트나 뭐 이런 대형마트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관공서나 학교, 기업의 정문 내 통행로, 우리 학교 입구에 들어오면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이거 통행로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서 외부 도로와 차단되어서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는 비록 차가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건 도로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도로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인들 또는 어떤 특정한 용권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그 통행로 있죠. 차량 통행로,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잖아요. 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뭐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해도 처벌되지 않겠네요? 예, 처벌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처벌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도로가 아니니까.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나 기업, 관공서 내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왜냐면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운전을 하면 그게 뭐 관공서라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 내라 하더라도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그건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복용 후 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로교통법은 오로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요, 음주운전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음주 측정 거부는 이제 비슷한 거니까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되니까. 음주운전하고 사고 불이행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아닌 곳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뺑소니했어요. 이게 사고 발생 시 의무 조치 불이행죄거든요.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젠 우리 학교 내 통행로에서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 처벌돼요. 무면허 운전은 처벌 안 되죠.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그건 도로에서 한 경우에만 처벌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 적용되는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의 경우에는 도로 아닌 곳에서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다. 자꾸 형사 처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상 책임은 안 지나요? 행정상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 통행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내는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아요. 왜? 그건 도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인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만 도로 아닌 곳에서 한 경우에 뭐만 가능해? 형사처벌만. 행정상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다음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이건 제가 아까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운전은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그 각주 6번 한번 보세요. 각주 6번 보면 우리 판례는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하면 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지만 단지 엔진을 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그 엔진을 발진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진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후진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전이 되는 거예요. 시동만 건 거 가지고는 그거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아요. 시동을 거는 이유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만 시동을 거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술이 취해서 술 깰 때까지 차 안에서 좀 잔다. 그래서 더우니까 엔진 시동을 켜야 에어컨을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동 켜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을 수 있죠. 이건 운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에 해당되려면 시동을 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적어도 기아를 전진이나 후진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야? 운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때 여기 운전은 고의의 운전 행위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차를 움직이려고 고의로 운전하는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과실에 의한 운전은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 운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제 내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내 뒤척거리에 잘못해서 툭 건드려서 그걸 그 기아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아가 툭 전진으로 가면서 차가 스르르 움직였다. 그건 여기 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 운전이 아니야.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내가 이제 술 깰 때까지 차 안에서 쉬려고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 있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다. 그럼 음주운전이냐?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이런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여기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 한번 보시죠. 이거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요거 아까 우리가 뺑소니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은 어떤 경우냐 하면 재물 손괴 후,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타인의 자동차를 갖다가 손괴한 다음에 타인의 자동차를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했으면 마땅히 내려가지고 차량이 얼마만큼 손괴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배상 조치를 한다든지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뺑소니의 하나인데 이건 이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도주죄죠. 이런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빼다가 타인의 차를 충격해서 범퍼를 찌그러뜨린 다음에 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량이 장난이 아니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이건 너무 형량이 세다. 이건 너무 형량이 세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단서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이제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를 빼다가 퉁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 나쁜 거지. 쳤으면 거기 연락처나 이런 게 남겨져 있을 텐데 전화를 해야죠. 제가 차를 빼다가 실수로 이게 되게 그 차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 드릴까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연락도 안 하고 도망가면 이거는 아주 죄질이 나쁜 거죠, 사실은. 근데 나는 이거 단서 조항을 왜 개선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모 국회의원이 아마 자기가 이걸 당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서에 이게 들어갔어, 지금. 난 이거 단서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봐요. 조치 의무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치 의무를 하지 자기가 사고를 발생시켜 놓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왜 단서로 구제를 해주냐고. 근데 이게 단서 조항이 이제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됐어. 그래서 지금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때 이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툭 떨어지지. 형량이 툭 떨어지지. 근데 이건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판사가 알아서 재량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1,500만 원 이하잖아. 1,500만 원을 이상의 벌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가 봐서 이거는 뭐 사안이 경미하다 그러면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경해 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이 법이 지금 이 단서 조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 뭐 조치 의무를 이행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치 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를 한 다음에 사상자를 구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가면 조치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조치 의무 불이행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조치 의무 불이행죄도 우리 앞서 살펴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뺑소리와 똑같이 이것도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재물 손괴는 과실로 한 거죠.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를 했는데 도주한 건 고의죠. 그런데 이때도 역시 그 재물 손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재물 손괴에 대한 인식이 있고 도망을 갔어야 되지. 그래서 이 경우도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 형태다. 그리고 조치 의무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조치 의무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가능하다. 다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한번 보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제 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자 이렇게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람을 치어 죽거나 다치게 했다든지 죽인 경우는 아니야. 치상죄만 해당돼.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보라는 거죠.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후 도주죄,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거죠. 위의 죄를 범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경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다는 거의 피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하고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되면 뭐라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예외 사유에 뭐가 있느냐? 거기 있죠. 12가지 있죠. 신호 및 지시 위반, 뭐 중앙성 침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특례법상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도 형사처벌된다. 물론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면 형량이 많이 줄겠죠. 그죠? 벌금액이 많이 낮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피해자 측하고 굳이 가서 합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이때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범한 경우 또는 조치 의무 불이행죄를 범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특례법상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받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어떤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그러니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아주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라든지 또는 불구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피해자 측하고 가서 합의 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조항이 왜 들어갔냐 하면요.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을 죽인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이게 다 적용 안 돼요.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피해자하고 합의 보던 다 형사처벌돼요. 다 형사처벌돼.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내가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 볼 이유가 없어요. 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니까. 근데 죽었다 그러면 가서 합의 봐야지. 죽었다 그러면 합의 봐야지. 왜냐면 그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되니까 죽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지만 않았으면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 측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겠는데 경미하게 다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야. 완전 식물인간이 됐어.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찾아오지도 않아. 사과의 말도 안 해. 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럼 뭐야? 형사처벌을 면하니까 죽지 않았잖아. 그럼 업무상 과실치상죄잖아. 이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니까. 이래서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 최소한 우리가 인간 도의상으로도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서 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 보험 처리하면 된다. 나 끝. 그리고 실제로 그거 끝나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런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되도록.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 가해 운전자가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그래서 피해자 측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합의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이제 행정상 책임 한번 보자. 행정상 책임. 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이런 거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음주운전 2회, 예전에 음주운전 3회였는데 지금 음주운전 2회예요. 음주운전 2회, 음주 측정 거부, 그 다음에 절도운전,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가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가 뭐예요? 재량행위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의 신청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행정심판은 반드시 제기해야 돼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대해서 내가 그 효력을 다투고 싶다.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처분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앞서서 뭘 해야 돼? 이게 행정 심판을 제기해야 돼. 이건 우리 앞서서 살펴봤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은 그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은 별도의 그 권리구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행정벌의 부가 한번 보죠. 자, 행정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벌이 뭐냐 하면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를 행정벌이라고 해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여기 가해지는 제재,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가해지는 제재가 형벌이 가해지면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형벌 9가지 얘기했었죠. 예전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그러니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지면 우리가 그걸 행정형벌이라고 그러고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범칙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 범칙금은 뭐예요? 행정형벌에 해당돼요. 그럼 범칙금은 뭔가? 이거 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벌 중에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종의 재산형이죠. 재산형. 이건 우리 앞서서 살펴봤잖아. 우리가 그 맨 앞에서 내가 그 형벌의 종류 9가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칙금은 뭐예요? 명칭이 범칙금인데 이건 벌금, 과료야, 형벌이야. 과태료는 이건 행정질서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면 이건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형사처벌을. 근데 과태료는 이거는 그냥 질서벌이죠. 이건 행정상 제재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자, 그래서 범칙금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범칙행위라고 그러고 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라는 방법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요. 응?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 그런 제재예요. 범칙금은 그 성질이 형벌이에요. 형벌, 벌금, 과료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범칙금을 어떻게 부과한다고요? 통고처분에 의해서 부과해요. 우리가 형벌은 어떻게 부과된다 그랬죠? 형벌은 검사가 기소를 해서 그리고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형벌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벌금 과료잖아. 형벌이잖아. 형벌인데 뭘 어떻게 부과해? 통고처분에 의해서 부과해. 통고처분. 근데 통고처분은 누가 하느냐? 통고처분은 여기 경찰서장, 경찰서장, 지방경찰 경찰서장 여기 한번 보시죠. 통고처분이란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해요.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해. 형벌을 경찰서장이 부과하네. 아주 이건 예외적인 거죠. 아주 예외적. 원래 형벌은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통해서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해요. 형벌을 부과해.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퉈야 되냐면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아주 쉬워요. 통고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나요? 아니요. 아까 내가 벌써 통고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걸 다투고 싶다. 그러면요, 범칙금 안 내면 돼요.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 안 내면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에 대해서 통고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 그러면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통고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 청구를 해요. 법원에 직결 심판 청구를 하면 이 직결 심판 절차, 이게 형사 절차, 형사 재판 절차예요. 직결 심판 절차는 좀 간이화된 형사 재판 절차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단독 판사 앞에서. 그래서 이 직결 심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직결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 이때 정식 형사 재판이죠. 정식 형사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통고 처분은 분명히 형벌을, 범칙금은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인데 이게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경찰서장이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이라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왜 경찰서장이 할까요? 만약에 이거를 형사 재판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범칙 행위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범칙 행위마다 일일이 형사 재판을 해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전국에 있는 검찰청과 법원은 업무가 마비될 거예요. 업무가 마비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건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형벌을 부과하냐. 할 수가 없지. 전국의 검찰하고 법원은 이 일만 처리하다 딴 일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서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범칙금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면 범칙금 안 내면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 청구하고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 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태료, 요거는 이제 행정질서벌이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거기 한번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그 밖에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서 입증이 돼요. 입증이 되지만 위반한 행위자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성명이나 주소 등이 확실치 않아. 그래서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까 범칙금 같은 경우는 뭐죠?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범칙 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해야 돼요. 우리가 형벌은 누구한테 부과해야 되죠?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해야 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한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칙금도 마찬가지. 범칙금도 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딱 특정해서 그 사람한테 통고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면 누구한테 할 수 있어? 고용주등. 고용주등이 누구예요? 자동차 등록부에 보면 그 자동차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운전을 안 해요. 내가 2005년 이후서부터는 운전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운전을 했거든요. 그때 운전을 할 때 내가 지금 과속으로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이제 천안에 살 때인데 천안에서 대전으로 그때 일 때문에 자주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야 뭐지 속도 그 하는 그 뭐지 단속 카메라 속도 그 단속 카메라한테 과속 카메라에 내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내 얼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 얼굴은 나왔다. 내 얼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앞부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과속하게 되면 그런 우편엽서 받을 거예요. 그 우편엽서가 집에 딱 왔어. 거기 보니까 뭐 천안에 무슨 경찰서로 출석해달라. 몇 월 며칠 뭐 무슨
출석해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그 과속행위를 한 사람이 나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과속행위를 한 사람이 나로 특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통고 처분을 하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속도 위반이 내가 그때 9만 원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몇 킬로 넘어가면 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는데 내가 아마 그때 하여튼 40킬로인가 얼마 초과해서 좀 급해서 좀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9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9만 원 통고 처분을 받는 거예요. 범칙금 9만 원 통고 처분을 받는데 뭐 잘난 일이 있다고 경찰서를 그것 때문에 찾으러 가요. 귀찮잖아. 그럼 나도 일이 바쁜데 내가 지금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출석을 안 했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뭐 지명수배가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용주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고용주는 누구겠어요? 우리 자동차 등록 원부에 보면 우리 자동차는 소유자가 누구다? 내 처예요. 그러니까 내 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내 처 앞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그 차량 소유자로 된 내 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10,000원을 더 더해요. 그래서 10만 원이 부과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속한 경우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10,000원 더 낸다 그러는데 실은 그 법적 성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과속행위를 한 운전자가 나다 이렇게 확인받으면 나는 이제 범칙금을 이제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받아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고 거기 소유자로 되어 있는 내 차 앞으로 과태료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때 과태료 하면 10,000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이 날라온다고. 그렇죠? 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경찰서 출석 안 하면 10,000원 더 내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는 범칙금이고 하나는 과태료라는 거죠. 전혀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칙금 같은 경우 반드시 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를 특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벌금이니까. 근데 특정이 되지 않으면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아마 다른 형법상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하겠죠.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과속했다고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경찰도 다른 중범죄자 다루기 힘든데 그때는 그냥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한테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자,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당해요. 체납 처분. 그래서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재산이 압류되고 매각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 다투고자 할 때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까 통고 처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범칙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돼요. 그리고 나중에 행정상 강제 징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이의 제기.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청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해당 법원에서는 이건 형사 절차는 아니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이건 비송사건이에요. 비송사건. 소송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인데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해요.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이건 형사소송 절차 아니에요.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생활과 법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1학기 정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얼굴 보고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동영상에서 제 얼굴 봤는데 하여튼 이번 한 학기 쉽지 않은 학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온라인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2학기 때는 꼭 학교에서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저도 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답답해요. 그래서 실제로 참 강의실에서 학생들 얼굴 보고 강의하는 게 참 그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차 때 이제 15 주차 때 학기 말 시험 평가 준비 잘 하셔서 다들 좋은 성적 받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